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정통 역사 팟캐스트.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왜 그래? 아니 좀 이렇게 다르게 가세요. 다르게? 예. 네. 다르게 할 게 뭘 하긴 했었는데 잊어먹었어. 바로만에. 오래간만에 하니까. 진짜 역사 가짜였어 원래. 진짜 역사, 가짜 역사 했잖아요. 예. 네. 자, 역사계 심쿵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네. 자, 꿈나무, 역사계 꿈나무. 예, 최강욱입니다. 예. 하나 분명한 건 저희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뭐가요? 아 진짜예요. 뭐야 이게? 아니, 매주 다루는 주제가 예. 저희가 진짜 이렇게 되게 수준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수준 낮으면 우리가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역사 선생님들 오시면 예. 아, 못한다 이거지? 그쵸. 잘 만나셨다 그거죠, 저를. 네. 예쁜 역사 여선생님이 얘기했더니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수 선생님도 충분히 예뻐요. 뭐라고요? 왜? 나한테 어떤 둘이 아가씨가 아니라 아저씨 찍을 진짜 불쾌하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진짜. 또 할 뻔했다. 전주에 변호사 한 분이 우리 선배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그 뭐지 그 심쿵쌤 그 친구 그거 내가 사진 찾아보니까 영 이상하게 생겼던데 그래서 뭘 찾았길래 그랬더니 완전 소도둑놈 같이 생겼던데 목소리는 괜찮더라 그래서 아니 사진을 잘못 찾았구만 심형은 잘생겼어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잘못 봤는 거 완전 소도둑놈이던데 뭘 찾으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애국개몽운동, 의병운동이 다 이제 종결이 되는 종결이 거죠, 되고. 사실상. 예. 근데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신민회란 단체가 나오는데 이게 그거랑 묶어서 하기엔 너무 아까운 단체여서 별도로 좀 했고요.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망했는가를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현대에서 할 때 예. 베트남전 뭐 이런 게 또 연결되잖아요. 옛날에 며칠 전에 뭐 베트남전 관련 영상을 봤는데 예. 참전용사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인터뷰를 할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월남전에 참전한 분이 네네네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베트남 역사를 모르고 그냥 가라니까 간 거죠. 완전 무시하는. 그렇죠. 돈 벌러 간 거지 그때 뭐 예. 그러니까. 아니 돈은 뭐 그 사람들이 벌었간 정부가 벌고. 아니, 그래도 뭐 테레비 하나 그때 왜 집에다 보내주면 막 대박 난다고 예.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왜. 뭐, 네. 그리고 이제 뭐 필리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식민지배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예, 신민회에서부터. 네,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끝났죠. 끝나니까 애국개몽 운동 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는 교육과 산업만으로 안 된다. 뭔가 좀 제대로 된 어떤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도 공교롭게 미국에서 안창호가 컴백을 해요. 안창호는 컴백할 때 언제나 돈을 들고 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때도 미국으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오면서 발전이 되는데 이때도 안창호 선생님이 오게 되고요. 이제 뭐 돈을 갖고 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미주 지역에 있는 교포들한테 자금을 모금해서 항상 무척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던 분이네. 한창호 선생님이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무실력행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실질적으로 잘 준비해서 내실을 다지면서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예. 뭐 말로만 뻥치고 이러는 거는 자기는 별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실용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실용적인.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의미 있게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그게 윤치호나 박용효랑 다른 점 같아요. 윤치호나 박용효도 현실주의자고 예. 현실 앞에서 현실을 대응하면서 활동하지만 현실의 무게 속에서 꺾어진 거고 안창호는 똑같은 현실주의자일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이상 속에서 자기의 의지를 이제 유지했던. 그러니까 끝까지 독립운동의 길을 갈 수 있었고. 근데 안창호가 가장 초기에 이제 아꼈던 제자였던 이광수도 현실주의자지만 그도 꺾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안창호. 나는 잘 몰랐었는데 네. 뭐 이런 위대한 그 독립운동가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생각은 저하고 많이 비슷하네. 생각이요? 예, 생각이요. 예를 들었고 진보 진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은 가난하면 진보 진영 운동을 하면서 꼭 가난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주장을 제가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 진보는 좀 럭셔리하고 좀 간지도 좀 나고 댄디하고. 네. 그럼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예. 라떼 리버럴, 리무진 리버럴.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상속
그 상속세 내기를 희망하는 세금 더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무슨 백만장자 연대 이런 게 있다고요. 예. 백만장자 연대. 그럼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네네네. 아니 예를 들어 우리 강남 좌파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강남 좌파 말만 하면서 아무런 활동들을 안 하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 만났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고 니네 이런 거 해라. 뭐냐면 심한 씨 이런 거 해라. 시급 10,000원 주는 CEO 연대. 아 멋있다. 멋있잖아요. 네, 네. 우리 여기 벙커 그 시급 8,000원 줍니다. 그래도 막 줄을 서. 10,000원 주자 그랬다 우리 집사람도 혼나긴 했는데 아 시급 8,000원이에요? 8,000원이에요. 아 좋다. 아 근데 10,000원 줘도 큰 차이 안 나요. 조금 덜 남을 뿐이겠지. 그럼 여기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CEO들 중에서 예. 불가피하게 알바나 부정규직 그 비정규직 쓰면은 시급 10,000원 주자라고 하는 걸 더민주에서 계속 주장하잖아요. 네. 그 더민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줘라 먼저. 난 아,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놓고는 못하지 대한민국에서는. 내놓고 하면 이제 세무감사 들어오니까. 바로 또 이제 그럴 거니까. 야당 지지하는 데고 뭐 돈줄이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치고 들어오는 그럼요. 거지. 세무감사 들어오면. 근데 이제 우리는 세무감사 들어가도 털릴 것도 없으니까. 이미 뭐 다 감시하에 뭐. 아니 매출이 이제 너무 적으니까 털로 들어가 왔다가 미안하지 매출이 적으니까. 아 그 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 그래서 목사건 담임 목사건 부목사건 전도사건 월급 다 똑같이 하고 대신에 이제 뭐 활동비에 좀 차이를 두자. 심지어 그 관리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를 좀 시행했었거든요. 욕 엄청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다른 교회에서 연락 오고 그럼요. 니네 이게 공산주의지 기독교냐 뭐 이러면서 그 압력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 결국 맞아요. 우리나라는 못해. 저걸 대놓고 하면 아니 심한 씨 모임은 만들 수 있는데 어디라고 밝히지 못하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갖고 한 50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 보면서 이게 눈물이 났던 게 잠깐 우리나라에선 반짝하다 이제 또 없어져요. 그게 그 소녀들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녀들 청소년? 네. 가난한 집 그 아주 곤궁한 집 아이들이 생리대 때문에 고통 겪는 거. 예. 그걸 뭐 법안들도 내고 그랬는데 내가 그 얘기 나오자마자 돈 있고 뭐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만들자 그랬어요. 뭐냐면 공주의 미소. 다 우리 귀여운 공주님 그러잖아요. 근데 생리대가 없잖아. 얘들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 공감을 하면요. 그렇죠. 아니 이 생리를 하는 걸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냐고. 그래. 여자로 태어난 게 본인이 선택한 거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 생리대를 그리고 생리대가요. 딸 키워도 잘 모르죠. 네. 유행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고가를 자꾸만 부추겨. 그 그렇죠. 생리대 회사에서. 기적이 바뀌는 것처럼 계속 제품의 그것도 질의 그러겠지. 차이도 많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질의 차이 많은데 사실은 거품이 많은 거지. 그래서 아주 좋고 싼 생리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찾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내고 국민들이 모금하고 그러면 연 예산이 이게 300억이면 충분하대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럼요. 사실 국가가 책임져주고 해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수 정권에 여기다 포기하고 몇몇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정치인 척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 300억 금방 모으거든요. 300억 안 모아도 돼. 한 연 했는데 한 30억씩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유지만 되면. 정말 절실한 사람들. 그렇죠. 300억 예산 들어가는데 20%는 진짜 절실한 사람들이거든. 이런 거 해주는 게 정치고 이런 거 해주는 게 부자들의 책임이거든. 좋은 얘기하니까 좋으네. 네. 아무도 안 졸고 잘 잘 듣고 들었어요? 있는데. 아, 내가 어지러워서 좋은 거로 보였나?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게 사실 진영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것 중요하지만 이런 실증적인 운동을 좀 해줘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중요한 진짜. 말씀. 예. 그리고 이런 거에 자기가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자기 종업원들한테도 잘하고 근로자들한테도 잘하고 사회도 봉사활동 잘하고 그리고 자기도 돈 벌었어. 그럼 벤츠 BMW 이거 타고 다니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렇죠.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 안 타고 다니는 척하고 내숭 떨면서 진보 주장하면서 뒤에 가서 이상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러자 당당하게 벤츠 타고 다니라 이거야. 네. 당당하게 BMW 타고 다니고 벤틀리까지는 좀 심하지만. 그래야지 진보가 박수 받는 거예요. 네.
전 그렇게 봐요. 근데 이때 안창효예요, 호예요? 안창호. 아니 우리 친구 중에 안창효가 있어서 자꾸 헷갈려. 정말 눈빛이 지금 흔들렸어. 도산공원 옆 동네 사시는 분이 안창효냐고 호냐고 물어보면 이거. 아 이거 도산공원이구나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가면 그 동상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막상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그렇게도 느낄 수가 있네요, 진짜. 근데 아무튼 정말 그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지점에서는 안창호가 꼭 미국에서 자금을 갖고 귀국하는 장면이 꼭 나와요. 예. 참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해방 때까지 살아셨으면 예. 정말 우리나라 역사가 또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결국 이제 그 윤봉길 의거 이후에 잡혀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서도 일을 만들어가는 그 리더십이 빠져버리니까 추진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굉장한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만 있었어도 이승만이 이렇게 못 갇혔을 텐데. 왜냐면 나는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유명세로도 안 되죠. 네, 그럼 잽이 안 돼 이승만은. 네, 안창호가 갖고 있는 조직력이라든지. 왜냐면 미주에서 그렇게 이승만이 사람들을 골탕을 글쎄, 먹이거든요. 예. 그거를 하나도 피해를 안 보고 다 디펜딩한 게 안창호예요. 사이가 그러면서도 이제 다 통제하고 이승만 다 컨트롤하고 이랬으니까.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한 일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매번 획을 긋고 넘어가더만. 네. 대충 뭉개고 이거 뭐 싸고 미단 닦고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딱딱 획을 긋고 가더라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안창호 선생 얘기 나중에 또 임시정부 얘기 때 자세히 나올 것 같고요. 그 어찌됐건 이제 뭐 안창호, 양기탁, 뭐 이동휘, 김구 이런 어떤 나중에 이제 아주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신민회에 다 집결을 합니다. 집결을 하고 일단 원래 애국계몽 단체니까요. 대성학교 평양에다 안창호 선생이 세운 학교고요. 이 당시 이제 아주 유명했던 그 애국계몽 운동계의 대부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제 유명하죠, 그렇죠. 오산학교 세우고. 또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건 이제 서점 뭐 이렇게 회사 같은 것들. 이 경기도 오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여기 앞에 정주에 정주. 저기 그 홍경래는 안 일어나고 막 이랬던 그쪽 북한에 있는. 이게 내려오지 않나요 오산학교가?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오산고등학교 그 야구부 있는 오산고등학교. 그 오산고등학교 저 산 위에 있는 거. 네. 숭실학교도 내려와서 숭실고등학교 다 내려온. 그 영락교회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개신교 대표교회. 그것도 이제 평양에 있던 거 이렇게 다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런 어떤 활동들은 계속 하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 드디어 이 사람들이 공화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선왕조의 복권이 아니라 민국을 만들자는 거죠. 예.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시민주권에 근거한 민국을 만들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뉴라이트들이 얘기하는 게 조금도 동의가 안 되는 게 밥만 먹는 게 근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고민하고 스스로. 네,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게 왜냐면 이때가 1907년이니까 그 뭐죠? 을사조약 맺은 지 2년밖에 안 됐고 아직 고종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가족이 다 있는데 거기서 평안도 사람들이 이걸 모의했다는 게 전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공화주의가 최초로 주장된 이건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진짜 스스로 한 거네. 네. 에? 그 신민회는 일단 안창호 선생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고.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창호 선생이라는 게 아까 봉도사님 말씀처럼 대충 일하는 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감화돼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한 면도 있고 또 어떻게 그 구한 말의 역사에서 놓고 볼 때 우리 민족 진영이 저렇게 많이 결집해 가지고 힘을 모아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낸 아주 중요한 단체죠. 그러니까 그 신민회는 시험 볼 때는 뭐 신민회 하면 안창호 외워야 되고 저 학교 만든 거 오산학교랑 이런 거 외워야 되고 마지막에 백오인 사건 요거 외우는 건데 그것보다 지금 훨씬 훨씬 중요한 얘기가 누가 강산지 짜증나 죽겠어. 참나. 아니 지난번에 내가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통합진보당하고 정의당하고 나눠져 있는 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속상하다 하면서 내가 한 두세 달 전에 우리가 민주광장론을 펼쳐야 되겠다. 민주광장론이라고 하는 그 텃밭을 만들어 놓을 터이니 광장에 다 모여서 광장에 다 모이자. 이 빅텐트하고는 이 개념이 좀 틀리다. 광장에 와서 자기의 정체성과 집을 주장하고 여기는 우리 집이다. 그러나 이 광장에서 나가지 말자. 이 얘기를 했더니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제가요? 예. 그게 뭐였었어요? 임시정부 이후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분열이 되니까. 그러니까 좌파 우파 좀 그만 싸우고 다 들어와라. 네. 좌파 민족주의, 우파 민족주의는 어찌 보면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의 갈등보다도
훨씬 더 멀었던 건데. 더 심하죠. 예. 좌파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 안창호 20년대 때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들도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좌우 결집인 거죠. 예. 국공합작 수준이네. 그렇죠. 국가업체 도 영향을 받았어요. 받아서 또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예,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게 되죠. 하여튼 이거 대단한 분이네 안창호 선생. 아, 그러니까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예. 옛날에 보면은 박정희 때도 그 안창호 선생 사진은 나오잖아. 그 코시엄 딱 기르고 그거 그렇죠. 안 보이세요? 양복 입고 그거 예. 단정하게 있었던 그 사람이 안창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저놈들한테 더 더럽혀지지 않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저는 않아요? 좀 살아 있었으면 글쎄. 김구 선생은 아, 안창호 분인데. 선생 사진은 저는 알아요. 예.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사진 보고 긴똑강이라고 그러고 이또실어붐이라고 그런 걸그룹하고는 좀 틀려나가고. 사실 오늘 안창호 선생 얘기가 커질지 몰랐는데 예.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 유명하잖아요. 근데 안창호 선생한테 붙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 김구 주석. 근데 안창호 선생은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모든 걸 주도했지만 짱을 맡으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관의 제왕. 네. 그리고 짱을 맡으려고 하고 싶었던 적도 있지만 예. 누군가 와서 분열이 될 것 같으면 그걸 다 내려놓는 이게 평생을 지켜온 원칙이에요. 본인의 주관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정말 미래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나 그때 가서 얘기는 아마 또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공화주의를 외쳤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흥 무관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요즘에 그 뭐 쫑걸리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바로 이제 거기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이제 만주 삼원보 지방, 그러니까 고동화 합리학 그쪽 근처인데 서간도 지역인데 거기에다 이제 신흥 무관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신민회는 한 800명 정도 되는 단체였다고 추정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 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회영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회영이 소론 측 명가, 그러니까 노론소론 할 때 그 소론 측이 명가고 하여튼 서울에 있었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가 가문이었대요. 근데 이제 나라가 이때 망하게 되니까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자기 전 재산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이제 가족회의를 통해서 가족의 전 재산을. 가족의 전 재산을 특히 삼촌이 재산이 굉장히 많았대요. 예.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당시 돈 한 5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현재 시가액으로 한 300억 정도. 와. 근데 이게 또 이제 옛날에 모르던 얘기인데 한 10년 동안 이혜영 선생 얘기가 많이 발굴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액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뭐 1,000억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그냥 근데 무관학교 만드는 데는 1,000억이 안 들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고등학교 하나 세우는데 300억쯤 들거든요. 근데 그땐 땅값 뭐 등등 하고 그러면 그 300억 재산설이 맞을 거야 아마. 그 저는 800억까지 들었는데 1,000억설도 있구나.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조금 올라간대잖아요. 올라가요 그게. 그러니까 유명해질수록 액수가 올라가니까 액수로 이 사람을 자랑한다는 느낌은 좀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선대인 소장은 이회영 선생님 좀 싫어하겠네. 부동산 거품을 붙이면. 땅값은 결국 떨어진다 하지. 300억이냐 800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한 SK쯤 되는 재벌이 예. 지거 다 팔아가지고 예. 식구들 다 데리고 만주로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SK도 다 팔았고 저 갔었잖아요. 중국 가갖고 돈 장난하다가 한 6천억 손해보고 근데 이때는 진짜 식솔들 데리고 뭐 거의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쫙 걸어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아, 다 달고 걸어서 올라간 구름마에다 싣고 오. 그걸 다 올라가서 재산을 다 처분하고. 예. 야. 그리고 그 식구들만 간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솔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패밀리가 다 올라간 예, 거지.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간 거라고. 그래갖고 그 불모지로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금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제값 주고 팔았으면 한 10배 정도가 더 그렇지. 재산이 있었다는 거죠. 한 3천억 정도 되는 자산가인데 그걸 이제 그렇게 금매를 하니까. 근데 예. 이게 지금은 SK 같은 그룹이 많을지 모르지만 이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할 없었죠. 때인데 그렇죠. 이 정도 자산가면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강남 타워팰리스 60억짜리를 저걸 팔아갖고 이제 진보진영 운동에 쓰려고 금매 내놓으니까 10억밖에 못 받은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얘가 빡대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날 밤 일화인데 일화는 예. 뭐냐면 그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이제 그 토지 문서 그러니까 노비 소유 문서를 다 꺼내놓고 불을 태웠거나. 네, 집에 있는 노비들 모아놓은 다음에 나라가 망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면서 불을 확 태우는 거예요. 태우니까 막 노비들 감동하고 그 상태에서 나 이제 내일 오늘 밤에 우리 가족과 떠난다. 나와 같이 갈 사람이 있느냐. 이제 또 노비들이 이게 몇 가겠다고. 년도에 그게? 근데 요 시점이에요. 그래서 1907년. 뭐 그 어간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또 노비들도 같이 이제 떠난다고 막 얘기 나오니까 앞으로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마라. 넌 지금 이 순간부터 독립군이다. 그렇게 감독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주를 갔는데 그런 모습에서 왜 쫑골리의 모습은 안 나타났지? 그러니까 어떻게 호랑이가 개를 낳냐고. 그러니까. 어? 아니 이런 방송 듣고 보좌관들 얘기를 좀 해줘. 그리고 맨날 여기서 쫑골리 씹는다고 좀 한마디 좀 해줘 좀 니들. 이 보좌관 놈들도 문제야. 이거 니네 안 듣니? 제가 한번 찾아갈까요? 제가 찾아가서 앞에서 당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아 그리고 맨날 선거 나올 때마다 그쵸. 맨날. 독립운동가의 후손 네. 손자 그건 엄청 써먹어요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예. 아니 독립운동가의 후손 맞죠? 난 써먹는 거 찬성해. 그럼 독립운동가의 후손처럼 하라 이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름 변호사 시절에는 저 박원순 변호사하고 같이 해서 역사문제연구소 후원하고 사실상 만들었지. 그랬어요? 이종걸 의원이. 예. 그래서 지금도 역사문제연구소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역사문제연구소 분들이 이종걸을 찾아가가지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안 듣더래 말을. 자, 그러니 뭐 참. 아, 역사문제연구소랑도 관련이. 야, 그럼 관련 깊어요 아주. 예.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단체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얼마나 그 집안의 전통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했겠어요. 예. 당신이 지금 지켜야 될 게 이것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5선인가 그렇게 됐죠? 5선. 5선입니다. 5선인데 이번에도요. 그 김종인 비대위 그 들어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자기 보좌관 출신일 거예요 아마. 거기하고 경선했으면요. 경선에서 졌어요. 근데 단수공천 된 예, 거죠. 단수공천된 거죠. 그러니까 이혜영 선생이 그 단수공천했겠냐고. 살아계셨으면. 그러니까. 예? 그쵸?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변인이고 그리고 지금 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풍전등화의 나라에 서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싸워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이 국회의원 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단수공천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만 봐도 열을 하는 거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근데 이 양반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뭐 아 예중 출신이어서 그런가? 네? 뭐 출신이야? 예중 출신이에요. 예중. 예원 중학교. 아, 그래요? 예, 거기서 피아노도 잘 쳐요. 그래갖고 그 전에 한번 광화문에서 피아노 갖다 놓고 원내대표 된 다음에 님을 위한 행진곡 친 거 아니에요. 님을 위한 행진곡도 이번에 처음 배웠을 걸 아마? 에이, 그렇진 않아. 너무 깐 건가? 님을 위한 행진곡 알고는 있었어요? 아, 그럼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나름 운동권이었는데. 아 대학 때 운동권이었어요? 심한 운동권은 아니지만. 여긴 어디 어디 나왔어요 대학을? 서울대 다녔잖아요. 서울대 법대예요? 법대 편입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피아노 치다가 법대를 들어가? 천재인가? 원래 제가 알기로 서양사학과인가 어디 다니다가 나중에 다시 편입해가지고. 독특하네. 음악을 하다가 서양사학과를 들어가고. 원래 잘하시는 거 아니세요, 의원님? 잘 몰라요. 그 방송 듣고 있으면 전국구에서 나는 이회용 손자라고 하는 것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진짜 몰랐어. 맨날 독립군의 그러면 손자라 그래갖고. 이종찬하고 같은 집안이라는 건 아셔요? 아니 몰라요. 저는 일단 진짜? 내 인생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 별로 관심이 없어. 아니, 이종찬은 알잖아 누군지. 그 저 옛날 국정원장 했던 이종찬. 예, 같은 집안이에요? 네. 그 종자 돌림이잖아. 이종찬, 이종걸. 그래요? 그분이 이시영 선생 후손인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회영의 손자예요, 손자가 손자. 이종걸이고요. 예. 이회영의 막내 동생이 이시영이에요. 예, 막내 동생. 이 가문 전체 예. 중에 이시영만 살아남아요. 그 손장가가 이종찬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저 이종걸은 이시영의 아, 이회영의 회영. 직계 손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집안이 망했는데 아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둘째 아들만 살아남아요. 그분의 예. 아들이에요. 이종걸. 거긴 안 망해요? 아니 다 망했죠. 망했는데 아무튼 생존을 해서 내려와서 그 이후에 그 가문이 어떻게 뭐 건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뭐 관심도 없고 해서. 예. 그건 쫑골리 불러다 얘기 들으면 또 이제 미화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들어. 아니 다 팔아서 가고 했지만 여기 형제도 많고 그 영자 돌림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남아 있는 재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다시 그렇게 하고. 살짝 제기했구나. 많이 예, 제기는 못하고 살짝. 살짝. 예. 근데 실제로 간 사람들은 예. 그 이시영 선생 빼고 다 죽어요. 정말 비참해. 그 그러네. 이회영 선생 아들 뭐 그 형제들 다 죽고 이시영 선생 하나 살아남아 돌아오는 정도니까. 아, 너무 진짜 이 얘기를 누가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 뭐 또 TV에서도 하고 그래갖고 그 얘기를 전하면서 울더라고. 예. 이렇게 진짜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신흥 무관학교를 산 사람과 그다음에 혈서를 쓰고 그 일본군에 들어가고 독립군을 토벌한 그 두 사람의 삶 중에서 어느 삶을 택할 것이냐. 근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큰 미디어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거고 예. 우리 진가역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조금 더 쑥.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그 정도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쑥. 아니 훈련받는 기분이에요. 그 정도 하려고 제가 그럴 땐 쑥 들어가 있는 좋아요. 쑥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 제가 그 정도 그냥 떠도는 얘기하려고 제가 의원님과 이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로 가서 이회영이 이제 갔어요. 이회영 일가 갔는데 땅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만주일 때 다 소유주가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때 갔던 데가 추가가라는 마을인데 이게 추가가. 그러니까 출신의 사람들의 집성촌이니까 더 못 구해요. 고민하다 어떻게 하냐. 이회영이 직접 베이징을 찾아가요. 이때 베이징에 누가 있었냐. 전체 중국을 지배하던 저번에 그 황제 됐다가 죽으신 분 있잖아요. 예, 위안스카이. 오, 기억하고 계시는 그럼요. 거죠. 예. 그 위안스카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이모글란한테 우리나라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서로 면식이 있었거든요. 아.談판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다. 내게 땅을 달라. 너무 텃세를 한다 중국에서 그쪽의 사람들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은 이때도 관시 아니야 관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갖고 땅을 달라 그러니까 뭐 관시? 뭐 관시 관계가 없는데 왜 땅을 달라 그러냐? 매 관시? 근데 위안스카이가 딱 보고 여기는 출시들이 사는 데니까 안 된다. 그 뒤에 삼원보랑 그 옆에 뭐 고동화 합리화 이런 데 가면 여기는 좀 괜찮다 해서 특허장을 써줘요.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도 이 뭐라 해야 되나 영웅의 풍모를 알아본 거죠. 이회영이 딱 얘기 하나 보고 얘는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특허장을 들고 이제 삼원보 일대에서 제일 처음에 한 150만 평 정도 땅을 얻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경학사 부민당 같은 자치마을도 세우고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넣지 않았고 뒤에 다른 데 넣긴 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군대 해산했잖아요. 근데 예. 군대 해산할 적에 일본이 보기에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인 중에 걔네 수십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데려갔어요. 근데 교육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산되는 군인들 중에서 얘네는 좀 챙겨야 되겠다 해서 수십을 데려가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박정희처럼 무슨 지방 만주사관학교가 아니라 일본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요. 박정희도 이때 태어났으면 일본 육군사관학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고 갖고 혈서를 하나가 아니라 온 열 손가락 혈서를 다 썼겠네. 짱. 나도 그래서 갔는데 그 중에 두 명. 그게 이제 지청천하고 이제 그 누구냐 김경천 두 명이에요. 이게 예. 이제 뭐 이청천으로도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김광서로도 알려졌는데 아무튼 두 명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공부를 쫙 하고 본인들이 박박 우겨서 우리나라로 발령을 받아요. 그래서 탈영을 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건 여기다 못 썼어요. 뒤에 다른 챕터에 썼는데. 그래서 뭐냐 눈물 나는 일이다 그게. 예. 진짜. 눈물 나는 일이죠. 예. 왜냐면 그 전까지 신흥무관학교는 대한제국 때 군사훈련 법밖에 몰랐어요. 근데 지청천하고 김경천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은 이제 일본 육사의 군사훈련법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1,900명에서 한 2,500명 정도 사이에 군인들이 양병을 하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육사 같은 데서 이제 진해 전신을 신흥무관학교 같은 거를 얘기하고 그때 또 기억을 그 자꾸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예.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절대 안 그러거든. 그런 게 근데 아예 안 우리나라 써져. 그게 문제지. 우리나라 육사는 그 일본 무관학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예. 초창기에 다 들어와갖고 일본 육사 나오고 만주군 육사 나오고 이런 예. 놈들이 하니까 오히려 일본 육사를 쟤네 못해라고 생각하면 했지 신흥무관학교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가르치지도 않는단 말이야. 광복군 출신의 장군들도 있거든요. 출세가 안 되더라고요. 네. 다 이렇게 왔다가 계속 밀리고 라인이 없으니까. 참 비극적인 얘기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이게 돈이 있으니까 러시아까지 김경천은 총알 같은 걸 되게 잘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직접 특사가 돼서 왜냐면 러시아 쪽이 무기를 사기가 쉬워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계속 무기 사오고. 지금도 러시아에서 권총 사기가 쉬워요. 블라디보스톡만 가도. 그러니까 거기는 늘 룰이 좀 허술해. 아 그래요? 그러면 완전 편방이잖아. 밀수해갖고 부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조폭들이
그 러시아에서 그 무기 살려고 그러잖아. 총도 그 러시아 총이잖아. 우리나라 깡패들이 갖고 있는 총은. 다 러시아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 애들이 그걸 못 쏘고 못 갖고 다니는 이유가 그냥 포모로만 갖고 다니는 이유가 한 번 쓰면 우리나라 이 강력범죄 처벌은 세계 최강 아니에요. 난리가 나죠. 그 조직이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아 그럼 총을 갖고 다녀요? 막. 갖고 있죠 총을. 막 위험용으로 갖고 다니지. 다 러시아제. 이게 똑같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배출된 군인들이 나중에 이제 뭐 청산이 대처 봉오동 전투 같은 데서 큰 전과를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무장투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역사적 근거가 예. 여기에 있었던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군인들은 만주 무장투쟁의 뿌리가 되고요. 신민회가 해체가 되긴 하지만 이 신민회 멤버들이 나중에 또 임시정부의 멤버들이 돼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단체. 진각 진짜 진각이 있어 참 다행이네. 심쿵 선생이 있어서 다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각이 있어 참 다행이네.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일본 놈들이 저 우리나라 군대 해산된 후에 데려간 사람들 일본 육사를 왜 데려갔겠어요. 거기서 공부시켜가지고. 예. 그러니까 핵심 친일파로 만들어서 이쪽에다 집어넣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데려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령을 해서. 예. 기어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해서 사령을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예. 요새로 생각해 보면 소위 경제 관료나 이런 애들 옛날에 미국으로 다 원조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시켜서 예. 한국에 집어넣어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의 원조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와가지고 월드뱅크 뭐 이런 데 가고. 그놈들이 무슨 짓 하냐고 여기 와가지고 이게 참 너무 그렇다니까. 예. 근데 그 경제 관료들 행정고시 패스해갖고 미국 그 무슨 세계 경제 개발 기구 뭐 이런 데 가고 근무하고 들어와갖고 검은머리 미국인 행사하잖아요. 네.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족족을 찾아가 봐야 돼. 그렇죠. 분명히 친일의 후손들이야. 예, 그런 사람들이 많지. 그 피는 못 바꾸는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한 2, 3년 갔다가 그 변신하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환은행 때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아휴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물 처먹고 그리고 돈 좋아갖고 예. 출세하려고 그런 거 이해를 해도 하지만 운동권에서 적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미 국무부 프로그램으로 28박 29일 갔다 오면서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이여 만세 이렇게 외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요? 김문수.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근데 김보경한테 떨어지대. 그냥 떨어뜨린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도찐개찐이지 뭐. 극할라가 극할라야. 아 참. 근데 그 저기 저 자료를 봤는데요. 그 지청천하고 김경천은 탈출했잖아요. 예. 지청천은 이제 계속 그 광복군 활동하다 나중에 이제 국내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인생 마쳤고요. 그 저기 누구냐? 아 그래요? 네, 이분은 오. 해방 초기까지 사셨어요. 근데 이제 뭐 이범석처럼 인생 말년이 그러진 않고 좀 청년단 이끌다 끝나셨고요. 김경천은 사실은 죽음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근데 홍범도랑 같이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갔다가 SBS 보도에 따르면 몇 년 전에 그 역사학자들이 예. 추적한 걸 따르면 이제 그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까 간첩이라고 판단이 돼서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죽었다라는 것까지 방송이 됐던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교차 검증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김경천은 또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신흥문학교 여기 내려와서 지금 경희대하고 사실은 연결되는 게 있는데 아, 그래요? 경희대는 또 전혀 부인하거든. 경희대 왜냐면 부인한다고. 아니 중간에 신흥대학 아니에요 원래. 예, 신흥무관할 때 신흥대학, 뿌리가 예. 신흥대학이에요. 예, 저게 신흥대학이 됐다가 이게 경희대학으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신흥대학이 예. 평이 그 이북에 있을 때 신흥대학이고 내려오면 경희대학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경희대학 그 조씨 집안에서 이제 조영식 씨 이런 사람들이 그거 예. 하면서 그 역사를 지운 거예요 또. 참 독특하네.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그 소유권을 확신하기 위해서 아, 이거 그걸 또 엄청 없애는 거야. 자랑스러운 얘기죠. 그럼. 진짜 민족대학. 예. 와. 그 지우는 거는 박정희 시대 때 그 대학을 그 성공시키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 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제가 경희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맞아 졸업은 참. 못하고 경희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조영식 잘 알죠. 예. 그러니까 저 성대 나왔잖아요. 성균관대가 그 심산 김창숙 김창숙 선생이 선생이, 예. 버텨서 명륜학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내려와서 성균관대학교가 된 거기 때문에 성균관대학이 이제 한편에서는 맨날 그 좀 말도 안 되는 그 조선왕조 연결 아니 그 입학을 하면 도감을 받는데 이렇게 딱 피면 처음에 뭐라고 나냐면 4세기 소수리왕 때 태학에서부터 이러면서 그리고 고려 국제감 이게 아주 달라요. 그래서
저 대학 때 600주년 기념관도 만들었어요. 600주년? 네, 그래서 아니 지금도 성대 마크에 은행잎하고 1353년인가 써놨잖아. 1398년인가 1300이야? 네. 와. 왜냐면 그 성균관으로 이름 바뀐 게 고려말이거든요.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해서 실제로 그 성균관에 가면 600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네. 딱 봐도 60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건 솔직히 이건 너무 좀 마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 학교 안에 심산 김창수 선생 동상도 있고 심산 연구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진짜 민족대학으로서 계보 같은 그렇죠. 것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경희대가 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멋있는데. 그러니까. 예. 민족대학 그 성균관대 나오셨어요, 그럼? 아, 진짜. 네. 그럼 다음 주에 졸업장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졸업증명서. 다음 주에 졸업증명서를 확인하기 전에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롱당하고 있어. 아, 진짜.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얘기하고 싶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신흥문학교 만들어졌는데, 한 발 더 나가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회영 선생의 말년이 이분이 아나키스트가 되세요. 그렇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회영 선생이 알려진 게 1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서 김원봉을 교과서에서 지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왜냐면 이 교과서도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옛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아주 극우적인 인사들밖에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정말 괜찮은 게 김구니까 김구만 신하에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민주화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경계선에 섰던 사람들, 좌우를 넘나들거나 좌우를 포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처음 발굴된 게 이제 김원봉이었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나온 게 이회영이에요. 그러니까 이회영은 원래 민족주의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됐어요. 아직 연구 훨씬 많이 해야 돼요, 이분. 근데 쫑글리가 강조하면서 알려진 건 아니고. 아니에요. 90년대 후반부터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내면서 이게 많이 보급이 되고 대중서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지금 막 이렇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원래 완전 명가 출신에서 재산을 내려놓고 위대한 민족주의자가 됐다는 것까지만 배우는데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대안이 아니라고 느껴서 이분이 다시 인생 후반에는 아나키스트. 급진주의를 이렇게 전환을 하세요. 그리고 뭐 이상촌 건설운동, 그러니까 어떤 평화 공동체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것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사세요. 저 양반도 그 임시정부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그냥 학을 띈 거지. 그쵸. 그러니까 오지가면 아나키스트가 됐겠어. 예. 신채호도 그랬듯이. 예, 예. 근데 그걸 안 가르치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리고 아니, 더민주당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냥 우리가 전국구를 하거나 이런 건 그러네요. 그럼 저 가서 그냥 당선되면 뭐해? 당선되자마자 입 딱 다물고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회영 선생의 삶이 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거든요. 충분히 저는 좀 복원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나키스트로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남북한에서 이 사람을 안 가르친 거예요. 김원봉도 그렇고. 아니 진짜 우리나라 역사가 삼봉 정도 전의 사상도 무척 훌륭하잖아요. 예. 그게 제대로 이 역사로 알려진 게 3, 40년이 70년대 후반서부터 네. 조금씩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지금 얼마 됐냐면 기껏 해봐 40년이야. 그렇죠. 진짜 조선 500 이 한 나라가 500년 유지된 나라들이 없잖아요. 조선 500년 유지의 핵심적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인제 드러나는 거거든. 네. 그 이혜영 선생도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드러나겠지 이게. 그렇죠. 충분히 전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중국에도 자료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걸 저는 까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민족주의가 좋지만 남북이 통일이 되고. 이거 까발리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데 뭘 까발려 왜 그래 말투가. 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뭐냐면. 까려면 훌렁 까든지 그냥. 왜냐면 너무 저는 이런 훌륭한 분들의 인생이 그럼요. 민족주의라는 범위에 머무는 게 좀 싫은 거예요. 민족주의에 기반을 하되 어떤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나 이런 데 열리면서 어떤 통일지향형적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주는 그럼요. 메시지가 거기까지 저는. 아니 이런 거를 특히 이런 자료는 북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전에 명진 스님이 8만 대장경 번역을 하는데 8만 대장경 번역을 하려고 봤더니 우리보다 북에서 하는 게 더 싸고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남북이 교류해야 되는 건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적, 학술적 이런 것도 무척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내려갖고 친일파들이 자료들을 막
그 족적을 감춰버렸잖아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근거 있는 과거의 자료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 북에. 그런 거 교류해야 되거든. 노무현 정부 때 그 개성 공동 발굴사 많이 했거든요. 예. 그냥 그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그 자리에서 파면 막 나와요, 막 나와. 그렇죠. 역사의 흔적들이. 예,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무슨 막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려에 대한 자료가 아니, 부족하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나오지 뭐 다른 자리에서 나오나 그게? 그러니까 아니 즉각 나온다 그러지 그 자리에서 흥분했어요. 흥분돼서. 아니 그 역사적 자료가 그 자리에서 나오지 다른 자리에서 나와요? 최 변호사님. 에이 진짜 미치겠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개성이나 평양 아니 고구려 역사가 저기 평양에서 나오지 신라 가서 경주에서 나오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정말 미워. 아무튼 방송하기 싫어졌고요. 근데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게 1911년에 예.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백오인 사건 같은 걸 통해서 해체가 되면서 역사 속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 얘기고요. 우리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나가면 예. 이제 지금 좀 이렇게 남의 나라를 이해하는 좋은 좀 잣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예, 관광도 많이 가는데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은 실제로 이제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쭉 내려오진 못했어도 계속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먹히기도 하곤 했지만, 근데 얘네가 이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쯤 이때 이제 뭐 리왕조, 후기 레왕조, 응웬왕조를 거치면서 상당히 유교화가 돼요. 상당히 유교화가 되면서 이제 유교 국가처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한자 문화권이었죠 베트남도. 그 옛날에도 보면은 그 남만이 베트남이잖아. 예. 그때 저기 무슨 오나라 삼국지에도 좀 나오잖아요. 맹획. 네, 네. 네. 그 칠종칠금. 근데 지금은 한자 문화권이 아니죠. 지금은 그 중간에 저기 사회주의 개혁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 로마자로 표기를 하지 않나요? 예. 자기네 표기를.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네. 사라지더라고. 네.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 알랭 무슨 신부인데 그 신부가 이제 막 로마자 표기법으로 중국, 베트남 도입하고 뭐 이랬죠. 네. 아무튼 그래서 프랑스의 침공에 대한 첫 번째 저항이 근황 운동이에요. 이거 이제 그냥 의병항쟁 같은 것들. 네, 실패하죠. 실패하는데 이 나라에 또 아주 거목이 있습니다. 판보이쩌우와 판쭈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보이쩌우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러일 전쟁 이제 보면서 예.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 일본을 직접 찾아가서 일본에 망명하고 있던 이 중국의 이제 또 그 지성인 입헌파 량치차오를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량치차오. 예, 지난 시간에 그 뭐 강유해랑 친구였던. 니하오 량치차오 그런 거지 가서. 량치차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지럽네요. 근데 둘이 얘기를 하면서 네. 판보이쩌우가 이러이러해서 베트남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얘기를 잘해서 그게 책으로 나와요. 그게 베트남 망국사라는 책인데 요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우리도 그 책을 엄청 읽으면서 애국개몽 운동을 막 한 거예요. 아, 그 시기에 그 시기예요. 베트남 망국사라고 하는구나. 저거 옛날에 배울 때 월남 망국사라고 맨날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예. 지금 베트남 망국사. 예.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에 월남 망국사면 70년대 망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애국개몽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분은 이제 일본을 배우자 해서 일본에다가 동유운동 이라는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베트남의 똑똑한 인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유신회,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처럼 자기들도 참 메이지 유신이 엄청 존경을 받는 그런 그 근대 국가로 가는 길이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일본이 그렇게 갑자기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예. 충격 먹은 나라들이 되게 많았던 그러니까 거예요. 특히 가까운 동남아에서는 더 많이 그렇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저기 서양에서도 충격을 먹어. 저 이슬람 쪽에서도요. 예. 터키나 이런 데가 왜 저기 무슨 케말 파샤가 등장해가지고 근대화 개혁하고 막 이러는 게 일본 때문에 그랬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오스만 투르크가 그 센 나라에다가 쫙 밀려가지고 망했다가. 망하잖아요. 예. 그때 일본을 보면서 야, 쟤들이 저렇게 되는데 우리도 바꾸자.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로 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사회진화론이 그때 이제 지배적인 사조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 볼 때 어떻게 보면 걔들 분류에 의하면 그 아직 미개인 수준에 있는 예. 열등한 확인종들이 예. 갑자기 황골탈퇴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지 걔들이 보기에는. 무슨 단세포 동물이 벼랑간에 유인원이 아니라 뭐야? 인간은 뭐라 그러지?
모르겠네요. 이제 갑자기. 인간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게 유기체. 포유류 동물이 되는 거야. 아, 종류로 따지면. 뭔 얘기했어요? 헷갈려 죽겠어. 아니 근데 그 나라들은 그때 당시에 보면 예. 진짜 일본 근대화가 근대 국가로 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감동을 받았고 자기들 그걸 배우려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릴 수 없는데 예, 예. 택도 없는 새마을 운동이 최고라면서 그걸 퍼뜨리고 다니는 건 뭐 하는 거냐고. 새마을 운동을 보고 감동을 받은 나라들이 저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들이 아예 하면 그냥 냅둬 물 가서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러 다니냐고. 자식들이. 반기문아. 새마을 운동을 안 배우고 무슨 연예인 건드리고 데리고 자고 이런 거나 배우는 수준이잖아. 지금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다 독재자들이고. 그렇죠. 독자들 갖고 박수 쳐주고.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부정부패. 어떤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호품을 보내줘도 지 거부터 다 먹고. 그리고 자기 딸 뭐 결혼시킬 때 보면 막 뭐 비행기 띄워서 막 유럽에서 결혼시키고 막. 아, 정말.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는 것과 또 이런 것들은 별도의 흐름이니까 우리가 동아시아적 세계관을 좀 가지려면 뭐 이해할 필요는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판보이조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인재를 키우는.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결국은 프랑스가 일본과 협약을 맺으면서 다 쫓아내버려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예 프랑스하고 한 편이 됐으니까 일본과. 어차피 같은 제국주의 국가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베트남 유신회가 다 이제 일본에서 쫓겨나면서 이 운동이 실패를. 어찌 보면 그때 베트남 유신회는 베트남의 민족주의 운동을 할 수 있는 맹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예, 예. 프랑스하고 한 편이 되면서 무슨 민족주의야 니들 그냥 우리가 다 그 지배할 테니까 저는 나가버려 그러고 다 내쫓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이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또 뭐냐면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예. 그래서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 광복회를 또 조직해요. 근데 이게 또 그다지 좀 잘 되지는 예. 이제 않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베트남에서 우리하고 역사가 좀 비슷하게 가네. 그렇죠. 저 베트남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 걔들이 그렇게 평가한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눌러버리기에는 지긋지긋하게 덤벼드는 나라가 한국과. 예, 베트남이다. 강렬한 어떤 자주의식을 가진. 아니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에 있으면서 그렇죠. 독립된 그렇죠. 국가로서 예, 그런. 가장 경제적으로도 지금 예, 예. 한국이 이제 도전했다가 예. 한국이 더 앞서갔다가 뭐 이제 지금 따라잡히고 있지만 베트남이 또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제가 미국 가고 지난번 한번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미국 갔으니까 우리 대학 때는요. 요즘 축구하는 애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우리 대학 때는 축구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설픈 구두들 신고 다니거든. 그럼 구두 갖고 그때 있었는데 그때 모르겠는데 축구했죠, 그냥. 구두 신고 축구했죠. 예, 예. 싸구려 그렇죠. 구두 신고 예, 다니는데 예, 예.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 또 혹은 공을 찰 줄 아는 애들은 구두를 벗고 맨발로 차요. 어휴. 맞아. 예. 그때 운동장 유리도 없을 때 그래서 맨발로 공 차요. 그 10명 중에 대여섯 명 맨발로 차고 서너 명은 또 구두로 차고 다니면서 걷어 차고. 운동화는 없어요? 운동화가 이상하게 그때 비쌌을 땐가 왜 운동화를 안 신고 다녔지? 운동화가 신고 축구를 하면 금방 검어져가지고 빠는 게 싫고 그리고 그다음에 금방 금방 떨어져. 떨어져. 금방 떨어져. 운동화 금방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대학 다니니까 구두를 하나씩 사주잖아 집에서. 아. 그리고 구두는 뭐 3년 동안 한 번도 안 닦는데 어쨌든 이게 안 망가지니까 구두 신고 다 공차요. 족구할 때도. 근데 이제 89년 90년대 미국을 갔는데 잔디밭에서 공을 차는데 삐싹 말라갖고 까무잡잡한 놈이 맨발을 벗고 차더라고 그 미국에서. 그때 이제 우리는 축구 신고 차는데 그러다가 딱 보니까 저기 예. 전남 벌교 보성 어디쯤에서 온 거야. 그래서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리 호남 사람들처럼 당연하더라고 인상이.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벌교가 아니구나. 베트남이에요. 아. 베트남 보트 피플. 아. 야, 그게 눈빛이 파릇파릇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베트남 갔는데 그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아, 맞아. 예. 달리고 걷질 않아 베트남 사람들이 열대 지방인데 부지런해갖고. 그래서 내가 두고 말하죠. 베트남이 예. 결국 한국 치고 올라오고 중국도 치고 올라올 것이다. 어. 그러니까 민족성이 강해갖고 또 거기는 산이 없잖아요. 산. 평지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 계파가 많은 게 산의 영향이라는 거거든요. 이 마을 저 마을가 맨날 막혔어요. 싸우잖아. 네. 산이 막혀갖고 소통이 소통이 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평이 아니야. 중국 애들이 밀고 들어가는데 이쪽 저쪽 패거리가 나눠갖고 좀 지들끼리 싸우면서 분열이 돼야 되는데
온 민족이 하나가 돼갖고 다 달겨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인한 민족이면서 통일성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그 베트남 민족이 이때도 우리하고 똑같은 역사를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예. 이렇게 거의 유일하게 계보를 쭉 내려올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렇죠. 나라는 워낙 더운 데니까 왕조가 나왔다 사라지고 뭐 아직까지 발굴 안 된 것도 많고 이런데 이 베트남은 중국의 문화 영향을 받으면서 쭉 내려오면서 중간에 뭐 중국한테 한 1000년 지배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나왔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판쭈찌는 프랑스와의 협력을 강조했어요. 협력 하에서 자치운동을 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로 얘기하면 도법 스님이지. 자승 일파를 몰아내기보다 자승과 손을 잡고 자승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우리의 자생적인 힘을 좀 진보 진영의 자생적인 힘을 좀 키우자. 근데 아무튼 나중에 베트남 좀 자세히 우리 거의 막판 이 책 막판에 가면 자세히 얘기할 텐데 예. 사실은 판보이저우와 판쭈찡 이후에는 특별한 인물은 안 나와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가면서 인물들이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호치민이 나오죠. 결국은 호치민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데 결론 잠깐만 예고하면 여기는 민족주의 운동이 막 많이 실패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공산주의 진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이 가졌던 나라인 거죠. 근데 우엔 아이꾸 그게 본명이에요. 그게 호치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가명이에요. 어, 중국 남부의 군벌을 만나러 갈 때 썼던 가명이었는데 그게 예. 유명해진 거예요. 이 호치민 시라고 하는 게 그 옛날 뭐죠? 그게 어디 시가 호치민 시가 된 거지? 사이공이 호치민. 사이공이 호치민 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가명이구나. 그 혁명 가명인 거네. 이게. 네네네. 네. 김구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뭐 자기 이름이 있고. 예. 나는 모든 비밀번호에 앞에 0자하고 뒤에 420을 붙이거든. 420. 예. 그게 왜냐면 실제로 미국의 있기 좋은 측면도 있지만 미국이 이 침략 제국주의적 성향을 갖고 전 세계에서 못된 짓 엄청 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미국을 꺾은 민족 베트남. 그 베트남 민족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저는 모든 비밀번호 뒤에 420을 붙여요. 근데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 좀 자세하게 예. 앞으로 살펴볼 근데 기회가 잘 모르면서 붙여 그냥 막 나는. 이제 뭐 알면. 예. 네. 근데 타이완입니다. 이제 타이완도 저항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지속적으로 많이 하진 않지만 이제 몇 가지 좀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제 일본이 이제 지배를 했는데 얘네도 신의 혁명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각국이 지금 나라를 세운 다음에 지들 나라의 얘기만 쓰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죠.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 신혁명 영향 속에서 루이 푸싱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광둥 출신으로 얘네는 이건 제가 진짜 이해하기 힘든데 막 인도네시아 타이완 왔다 갔다 하다가 중국혁명 동맹 그러니까 순원과 같이 활동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되는 사건도 하나 있었고요. 가장 컸던 사건은 이제 1915년에 짜오 바니엔 사건입니다. 위칭팡, 루어진, 지양띵 등이 이제 쉽게 말하면 종교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는데 일본 군이 이제 아예 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타이베이 등지에서 이제 난을 일으켰는데 2천여 명이 체포가 되고 866명이 사형을 당하고 453명이 징역을 당하고 나중에 조금 더 죽게 되고 예. 아주 강력하게 이제 진압을 했었던 사건이죠. 하여튼 이런 흐름들은 일본 군이 네네네. 이때도 일본 군이 들어와 있었네. 1915년에 타이완에. 아니 우리나라보다 먼저 식민화 시켰었잖아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네. 일본 해군이 들어왔대는데. 최초의 식민지가 타이완이라는 거잖아요. 일본 우리는 입장에서. 육군이 들어왔고. 예, 예. 그러니까 청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이긴 다음에 예. 타이완, 우리나라 남만주 산둥반도를 뜯었다가 러시아가 삼국 간섭하는 바람에 다 토하고 타이완만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타이완에서 신의 혁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족주의적 정서로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깨진 예. 이야기죠. 아니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예? 예. 이런 역사 근대 역사를 같이 공유하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이런 그 피 흘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아 평화 뭐 이런 그렇죠.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이 아니 이제 EU 그 영국이 빠져나오면서 브렉시트 되면서 이제 EU가 뭐 흔들리지만 EU 다음에 아시아 공동체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아주 열심히 그렇죠. 하시고. 이거를 왜냐면 사람들이 뜬금없이 예. 베트남 독립운동, 베트남 식민지화되는 과정, 타이완 식민지화되는 과정, 필리핀 과정 이런 걸 니들 병을 왜 얘기를 하냐?
우리가 아시아적 하나의 공동체적 이 역사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니야? 이걸 근거로. 그 제국주의의 침탈에 의해서 고통받은 역사가 똑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지금까지도 힘든 나라들이 많이 있죠. 예. 예. 그리고 그거로부터 탈피하려고 예. 노력하면서 경제 개발을 했고 예. 그리고 어설픈 독재자들 그렇죠. 그것까지 똑같고. 쩌리 독재자들한테 짓눌려갖고 경제가 또 개판되고 있고 쩌리 독재자. 아니, 필리핀도 얼마나 잘 살던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 누구죠? 마르코스인가? 예. 아유, 그거 진짜. 아주 유명해져. 그리고 이제 그 같은 타이완인데요. 고산족이라고 얘네는 또 원주민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 또 없는 문화죠. 그래서 얘네가 그 고산족 중에 이제 타이아족이란 족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이 수령 모나 루타오의 아들 홀레 당시에 일본 순사가 와서 이제 막 무시하는 풍속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나 봐요. 그게 문제가 돼서 모나 루타오 등 주민 300여 명이 봉기해서 얘네도 무서워요. 일본인 134명을 처단해요. 오. 근데 또 일본도 무서운 게 전투기를 동원해서 독가스를 살포하는 등 이제 그 보복 행위를 해서 원주민이 한 1,400명밖에 안 됐는데 276명을 진압 중에 죽이고 450명을 자살하고 워낙 야만적으로 진압했던 유명한 사건.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서 우소의 원주민 중에 1,400명 중에 예. 276명이면은 약 한 20%가 사망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 그 40%, 그렇죠. 한 35%쯤이 자살을 해요. 와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행간의 역사를 볼 수 있냐면 얼마나 잔혹하게 그렇죠. 죽으면 네. 차라리 그냥 스스로 네. 자결해서 목숨을 끊는 게 낫다. 낫다. 저는요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나왔던 그 독일군하고 미군하고 그 연합군하고 전투하는 영화인데 이 탱크를 몰고 가다가 탱크가 뭐 미사일풍과 뭐를 맞고 불에 붙어요. 예. 그 탱크에서 막 뛰어나오는데 이 미군 군인이 불이 붙으니까 딱 주머니에서 권총을 뽑았고 자결을 해요. 영화 대목에 예. 이해가 가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 거면 그냥 자결을 빡 해. 예. 여기서도 보니까 450명 자살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역사에 빠져들고 계시네. 예. 역사에 안 빠지려고 먹먹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먹해지니까 빨리 술 먹고 그냥. 근데 이제 그다음 재밌는 게 필리핀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태평양 바다가 되게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평양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이게 있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는 영토를 막 넓혀갔어요. 그 사이에는 미국은 뭐랬냐면 서부를 정복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남의 나라를 막 침략할 때 미국은 자기네 영토를 넓혀갔거든요. 예. 그러고 보니까 세계는 다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이 했던 게 뭐냐면 그 다음엔 섬을 먹어요. 그래서 크게 이 라인이 뭐냐면 하와이, 사이판, 괌, 필리핀이에요. 딱 그 라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태평양 전체를 가로지르는 라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필리핀은 에스파냐가 식민지였었는데 그렇죠. 에스파냐 밀어내고 여기 점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세계 정책, 아시아 정책의 라인이고 예. 이건 지금도 유효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호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일본까지 올라오는 횡단축도 있는데 아무튼 가로축이 이때 만들어져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차이는 뭐냐면 미국은 이거예요. 그냥 빨대 꽂고 경제적 이익권만 뺐으면 되는 거지 뭘 점령하냐 이게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민주주의적 과정과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냉정해 봐야 될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방식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예, 영국 프랑스는 점령해서 뜯어가는 거고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예. 미국이 착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방식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냐. 예. 그냥 그 나라와 경제를 하면서 경제적 기득권만 뜯어가면 된다. 딱 요게 미국의 예. 태도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 애들이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뭐라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라고 해야 되나? 그게 우리가 영국 프랑스보다 우월하다라고 본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세계 평화고 오히려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했지만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시켰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세계 평화고 그 세계 평화를 내가 유지하는 세계 경찰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세계를 대하는 태도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 나라를 영토적으로 점령하진 않고 빨대만 꽂는 이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뭐 1903년에 이미 얘네는 지방선거도 하고요. 예. 1907년에는 필리핀 국회가 만들어지고요. 18년에는 독립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7년에는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도 하는데
얘네는 또 웃긴 게 뭐냐면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일본 때문에 얘네가 독립을 못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필리핀 망명 정부가 미국과 연계를 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 예. 굉장히 친미적인 어떤 그러겠네.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카르틴이라는 여성이 되게 유명해요. 예. 이분이 이제 어떤 여성 해방, 유럽인과의 동등한 대우 이런 걸 요구하면서 인도네시아 민족운동을 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여성학적으로 본다라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라면 예. 인도네시아 또 이런 어떤 좀 독특한 모습이 있다는 것도 특이하고요. 인도네시아는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교도들을 보유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근데 얘네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슬람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슬람 동맹이라는 예.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요 라인을 다 통합을 해서 이끌던 민족 지도자가 수카르노. 유명하죠, 그렇죠? 그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지배했던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는 수카르노를 체포 구금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풀어줘. 풀어줘요. 수카르노를. 예. 네. 그래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네시아는 또 해방을 해요. 예. 그 나라마다 다 이제 약간 경우수가 그러니까. 그럼 인도네시아는 좀 친일적 경향이 강한가? 아니 지금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말하자면 일본이 예. 어디다가 선전할 명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그 소위 그 영미의 귀축들을 몰아냈다. 그런데 우리를 너네를 해방시켜줬다. 예. 이런 식의 위치를 일본이 딱 점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왜 그 2차 대전 끝났는데도 전쟁 안 끝난 줄 알고 왜 어디 저기 숲속에 계속 혼자 들어가서 혼자 싸우다가 나오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 되게 저 동네에 있잖아. 저런 동네에 오랫동안 있다가 1970 몇 년에 막 하게 되고 아니 나는 어느 책을 봤더니 그 진주만 폭격한 걸 2차 세계 대전을 에너지 전쟁의 관점에서 본 책이 있어요. 예. 그 진주만을 친 이유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 석유가 많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필요한데 예.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경우도 석탄을 석유로 전환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러시아를 침공한 게 러시아 유전을 찾아갖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 유전을 확보해야지 이제 전쟁에서 이기니까 진주만을 친 것도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갖고 빨대 꽂고 석유를 빨아와야 되는데 그때 미국이 역구를 칠까봐 예. 미국의 이 대표적 진출을 차단하려고 예. 미국을 무력화시켜서 진주만을 기습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꽤 그 설득력 있는 학설 그럴 중에 수도 하나더라고. 있겠네. 예. 저희 책에 나와요 그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그래요? 예, 예. 난 왜냐면 책을 안 보고도 알잖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제 아니 에너지 전쟁적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본 거더라고. 예. 실제로 금수 조치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강과 석유를 수출하던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예. 미국이 딱 끊어요. 전쟁 무기를 못 만들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또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이제 진주만 포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얘기가 나오죠. 그게 정설 중에 하나네 그러면은. 정설이에요. 그래요? 난 왜 그런 책을 봤을까? 아니 저 인도네시아 보면은 보르네오 섬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 보르네오 가구 우리나라. 예. 거기가 이제 나무가 많아갖고 보르네오 가고 이게 상표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르네오 북부는 말레이시아 땅이란 말이에요. 예. 섬이.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에 있잖아. 네네네. 길쪽에 나와 있는. 예. 그 말레이 반도만 하지. 예. 거 보르네오 섬하고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오 저기까지 왜 말레이시아일까? 말레이시아가 그러면 옛날에 뭐 항해술이 뛰어난 무슨 베네치아처럼 해상 왕국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한다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말레이시아를 무슨 지배하는 민족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옛날에 식민지 지배하던 애들이 영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나눠 가진 거예요. 네덜란드하고 나눠 가진 거예요. 야 여기는 니네가 쓰고 그게 이제 독립되면서 그대로 그냥 맞아요. 국경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처럼. 지금 아랍 분쟁의 원인이 됐던 그렇죠, 그렇죠. 게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그 프랑스, 미국 이런 애들이 지들끼리 쓱쓱 선거하는 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예. 직선으로 막 그어놓고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막 민족들을 갈라놓고 그러니까 하니까 싸움이 종족 나는 분쟁이 거잖아요. 되고 그런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도에서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말레이시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이렇게만 생각되지만 예. 실제로 그거를 배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엄청 멀어. 엄청 먼 옛날에는 사실상 그게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야지 갈 수 있는. 네. 인도네시아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세계 한 30군데 정도 예. 교육부 승인을 받던 국제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 국제학교 중에
가장 잘 발달되고 가장 환경이 좋은 데가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아니 옛날에 뭐 한글 교육 시킨다고 어쩌고 했던데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나라 그 학교 아니에요? 무슨 학교 나왔잖아. 그렇죠. 교육 그리고 시킨다고. 한글 교육 받고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글 교육이 그렇게 한국 학생들도 많고. 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 교민 중에서 성공한 분이 그 한글 학교 이사장인데 누구냐면 코린도 그룹이라고 있어요. 코리아 예, 인도네시아 해갖고 예. 코린도 그룹 그분은 그 보르네오 섬을 살림을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아, 이쪽 섬- 임업을, 예, 예. 임업을 했죠 처음에. 이쪽 섬 나무 자르면서 들어가게 되면 다 자르면 저쪽 끝까지 자르면 100년 걸린대. 글쎄 좀 나무 다 자라고. 와 무섭다. 그러니까 개인 회사가 인도네시아 삼성 매출보다 더 많은 그렇게 성공한 기업. 그분이 이제 그 학교 이사장 하면서 또 많이 네. 지원하니까 네. 학교가 잘 커 있죠. 예. 아 근데 이거 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책을 쓰면서 예. 물론 이제 거의 메인은 우리 사실 뭐 한국사 책이니까 한국사를 얘기하고 일본과 중국 얘기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색해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이 자연스러운 그렇죠. 건데. 나 근데 이번 보고 나도 어색했어요. 왜 이걸 놓지? 근데 그쵸. 들어보니까 재밌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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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더 잘 써야 되겠네요. 읽고도 재밌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원래 이게 문맹을 지지하는 사람이거든. 글로 보지 말고 말로 통해라. 그래서 아무튼 꼭 요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다. 자료를 찾는 중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연결을 예. 막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 가슴 아픈 이런 침략의 역사를 겪었고 예, 그럼 그걸 또 극복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서로 다른 면도 있으니까 그건 서로 조금 이해도 하고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도움을 받았고 필리핀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우리는 또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이러니까 상호 알면 좀 말도 조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애국개몽 운동 과정 속에서 국채보상 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라빚을 갚자는 얘기인데 이걸 제가 살짝 넣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역사가 계속 실패하잖아요. 예. 근데 실패를 많이 했다고 우리가 짓눌릴 필요가 없는 게 거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예. 예. 왜냐면 국제보상 운동도 실패했거든요. 나라빚을 갚아보자고 했는데 실패했지만 1907년이에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신민회랑 같은 애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라빚을 갚아보자고 했지만 실패했지만 이때부터 뭐냐면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좀 노력해서 재산을 모아서 국가 경제를 좀 이렇게 도와줘보자. 이게 1920년대 때는 물산장려 운동으로 나타나요. 예. 이 조만식을 중심으로 예. 평양에서 이제 국산품 애용 운동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문화가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민족주의. 그러니까 국산품 쓰고 신토 부리 심지어 뭐 IMF 때 금모으기하고 다 영향을 준 거거든요. 97년도, 90년을 뛰어넘은 역사네. 네네네. 그래서 어디서 제가 이거를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때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운동은 물산장려 운동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여파가 있으니까. 아니,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미국, 제가 이제 뭐 짧게 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우리 한국 교민들은요. 예. 다 현대차 사요. 예, 맞아. 그러니까 그런 해외, 경향이 자기들끼리 있죠. 그래요. 예, 예. 해외만 나오면 예, 다 애국자는. 민족주의자 된다. 아니, 이때 기록을 보면요. 예. 20년대 때인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서 모찌 찰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찌집 배추를 쫙 써서 그것만 사 먹고 이 우리나라에 뭐 시루떡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펼치는 게 뭐냐면 시루떡을 먹자 막 이런 운동을 해요. 근데 그 여파가 이제 그때는 아무 개념이 없었는데 예. 쌓이니까 예. 뭐 비슷한 성능이면 국산 거 쓰고 맞아요. 이게 우리 독립운동이 실패했다고 해서 민족주의가 퇴화되거나 약화된 건 아닌 게 예. 우리가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2002년도에 금모으기 운동할 때. 아니 97년 그 금모기 말고 2002년도에 예, 그 월드컵 때 예. 월드컵 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교민과 유학생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캐나다 밴쿠버 갔더니 너무 싫어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을. 아니 근데 그게 싫어하는 게 뭐 재수없어 나쁜 놈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새벽 3시 4시에 나가갖고 대한민국 그 랍슨 스트리트라고 그 다운타운에 큰 길이 있거든요. 3시 4시에 그때 왜냐면 그 미국 시간하고 되면 게임을 그때 하는 거야. 너희들 다 훌륭하다.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새벽엔 좀 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잠도 없냐. 네. 그리고 이기면 꼭 어디 갖고 술 먹고 예. 거기로 술 들고 거리 못 돌아다니잖아요. 아, 캐나다도 그래요? 그러면 엄격하죠. 술 들고 못 돌아다니고 네. 우리나라 소주 정도는 하드 리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없으면 못 팔아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교민 또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저거 뭐예요? 물컵에 저거 그냥 팔아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사업을 했잖아. 네. 그거 잘 알지. 그리고 그때는 장사한 데가 없잖아요. 다 끝나면
그 무슨 뭐 매운 고추 무슨 이 아리랑 식당 뭐 이런 데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들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조그맣잖아. 20명, 30명밖에 못 들어가. 그럼 술을 자꾸 그 거리에 앉아서 다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 대단한 캐나다 사람들이 민족이야, 보기에 오지. 아니 인구가 많기라면 몰라. 국토는 전 세계 109번째라 그러고 인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 그 삼성 기름 유출인가? 그것도 보면 전 국민이 가서 다 닦잖아요, 그거. 예. 예. 그때 그 무슨 다큐멘터리 봤는데 멕시코에서 비슷한 사고가 터진 거예요. 네. 그렇게 완전 토지가 오염이 돼서 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멕시코나 미국 학자들이 여기도 똑같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가지고 다 닦았잖아요. 2년이가 그거. 3년 만에 싹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독립이 안 됐지만 그 일본한테 먹혔지만 우리의 민족주의적 이런 그 본능, 본성 이런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다. 그렇죠. 예. 이런 겁니다. 선거에 진다고 해갖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8년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했지만 우리 내재하고 있었던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다시 정권을 교체하면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